머리카락이 얇아졌다. 어느 순간부터 숱이 되게 비어 보이네. 이미 시작된 겁니다. 샴푸, 영양제 그 전에 또 점검하셨어야죠. 여성형 탈모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진행됩니다. 정수리가 훤해졌다면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피디님, 머리 스타일이 좀 달라졌는데요? 아, 근데 이게 요즘 머리 감을 때마다 너무 많이 빠지더라고요. 이리로 와보세요. 제가 한번 좀 당겨볼게요. 살짝 쑥 빠지는지 한번 확인해보면, 피디님, 내가 당이나 빠졌는데? 어떡해요 이거. 관리를 해야 돼요. 이제 대머리 되겠어요 이러다가. 그래서 여성형 탈모는 남성형 탈모처럼 M자로 빠지거나 머리가 훅 빠져버리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머리카락이 얇아지면서 어느 순간부터 숱이 되게 비어 보이네 하는 현상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정수리 쪽도 많이 생기지만 이 앞머리 라인도 뭔가 뒤로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전체적으로 되게 얇은 느낌이 나는 경우가 많죠. 피디님도 좀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진짜요? 요새는 이렇게 20, 30대 젊은 분들 중에서도 탈모가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뭐 얼굴에 주름이나 기미 같은 거는 요즘에는 막 20, 30대 때부터 열심히 관리하지만 머리는 끼케야 뭐 샴푸나 영양제 정도 쓰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머리숱이 확 비어버리면 얼굴을 아무리 피부를 예쁘게 관리해도 확 늙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집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탈모 자가진단법 알려드리고요. 꼭 챙겨야 하는 생활습관 팁,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에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가 뭐가 있는지까지 전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탈모는 일단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진짜 탈모가 있는지,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뭐 치료를 하든 관리를 하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혼자 손쉽게 해볼 수 있는 진단 방법 3가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쉬워요. 5, 60가닥 정도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두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당겼을 때 한 6가닥 이상 빠지는 경우에는 조금 탈모가 있나? 라고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파팅 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주로 타는 가르마 쪽을 한번 잘 보세요. 이 가르마 쪽이 조금 확연하게 하얘졌거나 넓어졌다면 조금 탈모가 있나? 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진을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이 핸드폰 전부 다 있으시잖아요. 항상 똑같이 내가 늘 타는 가르마 아니면 그냥 정수리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절반으로 이렇게 갈려도 좋아요. 이런 식으로 손가락으로 전체를 잡은 다음에 집에 계신 가족분한테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세요. 뭐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3개월에 한 번 정도도 좋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찍어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진짜 3개월 전보다 확실히 많이 줄었네 라고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탈모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원장님, 저는 제가 아직 20대고 해서 솔직히 탈모랑은 아직 거리가 멀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빠지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 여성형 탈모의 원인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 말이 필요 없죠. 가족분들, 어머님이나 누구 한번 할머님이나 누구 한번 보세요. 가족 중에 이렇게 여성형 탈모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도 생길 확률이 높겠죠.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는 호르몬 변화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정말 많은 여성분들이 출산 후에 머리가 빠지는 경험을 해요. 임신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폐경, 또는 갑상선 기능, 피임약 복용, 이런 다양한 호르몬의 변화를 주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 머리 숱에도 변화가 생기기도 해요.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이 모발의 생장 주기에 스트레스가 큰 영향을 주는데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휴지기 탈모증이라고 해서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너무 과도한 다이어트를 했다든지 그런 큰 스트레스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더 시간이 지났을 때 머리카락이 쑥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을 겪기도 합니다. 마지막 4번째 원인은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제가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이어트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스트레스랑 연결이 되겠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특히 여성분들은, 요즘 여성분들은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미 말랐는데 더 안 먹더라고요. 근데 필수 영양소 같은 거는 꼭 챙겨줘야 되는 게 그 정도도 먹지 않으면 머리카락까지 가늘 만한 영양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똑같은 영양을 먹었으면 심장에도 가야 되고 뇌에도 가야 되고 근육에도 가야 되고 중요한 기관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런 중요한 기관들에 다 가고 나면 머리카락이라든지 손톱이라든지 피부 바깥쪽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영양이 다 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이 실제로 빠지기도 해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 특히 모발 성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케라틴을 못 만들게 해요. 아니, 저 요즘 저탄고지 한다고 목이 줄였거든요. 이런 얼마나 줄였길래?
살은 신나게 빠졌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머리까지 쑥쑥 빠져. 그런 현상이 바로 아까 설명드렸던 휴지기 탈모증. 좀 드세요, 다시. 살 좀 쪄야 돼. 그래서 제가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홈케어 팁 3가지를 또 준비했습니다. 1번은 머리는 꼭 밤에 감으십시오. 아침에 이제 스타일링을 하느라고 머리를 아침에 감고 이렇게 스타일링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대로 자요 또. 이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굴에 막 뭐 선크림 바르고 화장하고 그냥 자나요? 절대 안 그러죠? 다 세안하고 자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꼭 샴푸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아침에는 린스만 합니다. 밤에는 샴푸만 해요. 어때요? 꿀팁이죠? 근데 린스만 바르면 개기름 같은 거 안 생겨요? 저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린스하고 나서 이걸 바르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뭐 스타일링을 하고 뭐 밖에서 막 기름때도 묻고 먼지도 묻고 다양한 게 묻었을 거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샴푸를 해주고 또 중요한 거 꼭 끝까지 두피를 말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주무셔야 두피도 건강해지고 그래야 탈모도 잘 안 생깁니다. 두 번째 꿀팁 바로 자외선 차단인데요. 이 두피에 자외선 차단한다는 말 잘 못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평상시에까지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디 해변에 나가서 휴가를 갈 때라든지 그럴 때 진짜 두피가 타가지고 두피가 새빨개지고 거기에 막 각질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특히나 머리카락이 이미 얇아지셨거나 탈모가 많이 오신 분들은 여기가 휑하니 비어가지고 진짜 직사광선을 여기에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새빨개지고 어떤 분들은 피부암이 생기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머리가 있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저희가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아니면 머리카락이 좀 있는 분들한테는 모자라도 꼭 쓰시는 것을 꼭 권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먹는 것보다 바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사실 두피도 생각해보면 피부거든요. 근데 우리가 얼굴에다가는 열심히 온갖 좋다는 걸 다 발라주는데 두피는 뭘 바르나요? 아무것도 안 바릅니다. 우리가 얼굴에 보습제 바를 때도 저희 영상 보시면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3가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모발에도 중요해요. 그래서 3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모발에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머리카락에 이렇게 샴푸처럼 발라주는 것보다는 손가락에 묻혀서 머리카락이랑 두피 사이에다가 이런 데에다가 전반적으로 발라주면 아주 좋아요. 요즘에는 두피 보습제나 두피 앰플도 되게 잘 나와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성분 잘 확인하시고 그냥 보습 기능만 잘 있는 거면 충분히 좋고, 사실 기름기가 너무 많은 보습제를 막 바르는 거는 조금 떡지고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산뜻하고 시원한 앰플 같은 것도 충분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챙겨 발라주시면 좋고, 미녹시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미 탈모가 좀 진행됐다 하시면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거든요. 미녹시딜 사가지고 하루에 한 번 정도 발라주면 탈모에 도움이 됩니다. 이 탈모는 모낭을 얼마나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하느냐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래서 피부를 어릴 때부터 관리하는 것처럼 두피도 모낭도 모발도 젊고 건강하고 튼튼할 때부터 관리를 해주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데도 계속 빠지면 진짜 탈모일까요? 이거를 다 했는데도 빠진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의학의 힘을 좀 빌어봐야죠. 피부과에서 받을 수 있는 시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약제를 쓰는 거예요. 먹는 약을 쓰거나 바르는 걸 쓰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술, 메조테라피라고 주사를 많이 놔요. 모낭 주사라고도 부르고, 결국 모발의 힘을 튼튼하게 하고 두피에서 모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모발을 다시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약제들을 두피에 직접 주사하는 거 당연히 효과가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레이저 치료들도 가능해요. 두피에다가 직접 자극을 주는 레이저도 있고요. 아니면 두피에다가 필요한 유효 빛을 쬐서 모발이 다시 생성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류의 치료들도 가능합니다. 물론 모발 이식도 가능하죠. 결국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단 집에서 먼저 간단한 진단부터 먼저 해보시고, 그리고 스트레스나 다이어트와 같은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도 한번 조금 해결해 보시고, 홈케어 제가 알려드린 거 있죠? 그런 것도 손쉽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해보시고, 그래도 내가 도저히 탈모 때문에 너무 고민되고 스트레스 받는다 라고 하시면 피부과에 오셔서 어느 정도의 시술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치료를 받으시면 이 모발의 숱과 굵기 모두 해결이 가능하겠죠. 이 피부 텐텐과 함께 자신감 올라가는 머리숱 한번 같이 되찾아보시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종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